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직장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. 지혜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지혜님 연기 몇 번 하셨잖아요. 네, 오늘 또 잘하실 것 같아요? 또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럼 사연자님 역할을 지혜님이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큐. 약속 잡기 전에 미리 말해주면 안 돼? 아, 나 모르고 깜빡했어. 다음부터 안 그럴게. 아니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날마다 깜빡거리면 어떡해. 나 너무 서운해. 지혜님이 방금 감정이입해서 잘해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우린 20대 후반의 커플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많아요.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건 알지만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.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다시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만난 지 1년 조금 넘었고 올해 초부터 그런 감정이 지속됐어요.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된 거네요, 그럼.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못 털어놓는 기분이 들어요. 금요일에 일 끝나고 만날 생각에 화요일쯤 말하면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다고 하니 힘이 쭉 빠져요. 이게 연애할 때 약속 잡는 것도 제때 안 되면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. 물론 상합니다.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사연자님이 뭐 뒤에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잡는데 나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이 자꾸 겹쳐. 예를 들면 뭐 직장 동료 금요일마다 물었는데 나 직장 동료랑 뭐 어디 가야 돼. 아니면 저녁 약속 있어. 그리고 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주말에 만나야 돼. 그러면 이거는 연애할 때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조금 감정적으로 좀 지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또 읽어드릴게요. 연초여서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미안하다 말만 짧게 하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했어요. 약속 잡았다고 며칠 전에 말해주면 아니면 그날 괜찮은지 물어보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. 제이님은 이 약속 잡을 때 뭐가 우선순위가 돼요? 연애 중일 때. 연애 중일 때.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죠. 근데 다른 사람의 이제 약속이 먼저 잡히거나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이게 만약에 그 다른 사람과의 잡힌 일정이 엄청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연계돼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연인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제 약속을 바꿔서 연인을 만나거나 이러겠죠.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.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 있어도 예를 들면 뭐 2주 전에 잡혔던 약속이라도 여자친구가 보자 그러거나 남자친구가 보자 그러면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지인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나 못 바꿔 이러면서 그러면 연인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죠. 많이 상하죠.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공휴일에도 데이트하자고 하면 가족들이랑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일주일에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닌데도 남자친구는 일정이 항상 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바쁜 부분 같아요. 맞잖아요. 원래 이 정도 약속 있는 분이라면 정말 일정이 다 있는 걸까요?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이 없거나 야근을 안 하는 날에도 즉흥적으로 연락해서 보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한정 와놨어요. 남자친구는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요. 반대로 저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하면 다른 약속을 바꾸고 보는 편이고 달력 보고 공휴일이 있으면 일정을 먼저 잡진 않아요. 지난주에도 이 문제로 싸웠어요. 아마 원래 또 연휴가 몇 번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몇 번 갈등이 생기신 게 아닐까. 나는 분명히 비워놨는데 남자친구를 안 비워놓거나. 근데 저 같아도 싸울 것 같아요.
근데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휴 약속 같은 걸 어떻게 잡아요? 연휴 약속이요? 네, 연휴가 생겼었을 때 2주 전에 잡아요? 아니면 가족들 약속도? 아니면 아예 약속이 없어요? 가족들이랑 보내요? 일단은 뭐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가족이 일단 우선이고 한 뭐 2주 전쯤에 이제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뭐 설날이나 이런 긴 연휴에는 네.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그런 일들은 이제 제가 또 아이들 놓고 가야 되니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미리 정하죠. 미리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뭐 3, 4일 전이 되면 가장 좋은데 하루 전에 말하거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면 서로 일정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 드릴게요. 다른 약속 잡기 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했는데 깜빡했다면서 안 그런다고 고치겠다고 말했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. 아까 뭐 제이님이랑 제가 상황극 했지만 남자친구는 말은 미안하다 했지만 그 감정이 진심처럼 안 느껴질 때 하는 그 영혼 없는 멘트 있잖아요. 그걸 사연자님이 느끼신 게 아닐까. 제 외로운 감정을 또 말해야 하니까 싫었어요. 연애할 때만큼은 연인이 우선인 게 맞지 않나요? 이번 달 데이트까지 만나고 싶을 때도 못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제가 진짜 슬프네요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가장 마지막 문장을 읽고 조금 이렇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. 맞아요. 연애 중인데 데이트 약속을 신경 쓰게 되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이거는 남자친구가 분명히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제 여동생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.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애하면서 약속을 잡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.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공휴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뭐 가족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나고 있는 상대에게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된다. 일단은 저는 뭐 휴일이 껴있거나 만날 수 있는 날은 일단 연인이랑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잡히면 꼭 상대한테 얘기를 해야죠. 바로 잡히자마자 카톡을 보내놓거나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만날 것 같아. 근데 상대가 예를 들면 나 그날 너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친구한테 다시 물어볼게.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100점이다 100점. 맞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여기서 나 안 돼. 너 그냥 다른 날 봐야 돼. 이러면 한 사람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. 내가 보고 싶은 날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건데 왜 친구가 우선일까? 근데 이게 친구가 아니라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랑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남자친구가 하나 간과하는 게 너무 주변 사람들 그 여자친구가 아닌 뭐 가족과 친구들도 당연히 소중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너무 두는 것 같아. 근데 그 이유를 여자친구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닐까. 우리가 연애할 때 당연히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미리 말해주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어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내가 만나는 연인을 이해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고 아니면 나도 다음에 이런 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가 있잖아요. 이때 다른 약속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날은 기본적으로 연인을 만난다는 그렇죠.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날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에 그냥 끝나고 나서 보자 그러면 더 기분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20대 커플들이 다들 뭐 어디선가 밥을 먹고 있고 카페에 있을 때니까 콜레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이날 갑자기 나 술 약속 잡혔어. 이거는 조금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. 배려가 진짜 없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언급할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뭐 지금 많이 남았지만 어떤 커플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랑 보낸다.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, 지혜님?
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랑 해야만 한다면, 네. 뭐 전날이나 이런 날 만나서 나랑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. 그게 있을 것 같아. 크리스마스 이브, 크리스마스 당일.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연인이랑 보내야 돼. 두 날을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늦게까지 술 먹거나 가족들이랑 어디 간다고 보내버리면 이거는 진짜 남자 중에서는 연애를 할 생각이 없는 남자. 이건 관계를 그냥 맞죠? 네. 우리가 잘 보면 이런 하나하나를 다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고 해주는 연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분명히 사연자님도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못 말하는 게 약속 시간 텀이 계속 길어지고 있을 거예요. 예전에는 뭐 한 3, 4일 만에 만났는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계속 다른 일정이 잡히니까 아니면 연초여서 그럼 일주일 만에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10일 만에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카톡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. 그럼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남자친구한테 더 나쁘게끔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사연 한 것처럼 왜 미리 말을 안 해주냐고. 그럼 외로운 연애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애하면서 외롭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상대한테 바라는 게 좀 있거나 아니면 기대고 싶을 때 그걸 못 채워주면 드는 마음 같거든요. 그쵸.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? 나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?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나의 외로운 감정이라는 거를 풀어낼 수 있는 장치적인 게 없으니까.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다른 모습이 좋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줘야지.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. 그러면 이 감정에 골이 깊어지는 거죠. 근데 친구들한테 말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. 그쵸. 나 연애하고 있는데 요즘 외로워 이러면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. 친구들이 보기에는 혹시 뭐 싸웠어? 근데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나는 혼자 보낼 시간들이 더 많아져. 주말이나 평일 일 끝나고 만나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못 만나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연자님이 마음적으로 조금 더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었고 외로운 연애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죠. 그럼 조금은 건강한 연애를 지향할 수 있게끔.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싸움으로 번질 수는 있지만 담담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우리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너의 이런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남자친구가 두 가지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까 상황극 한 것처럼 깜빡했어. 다음에 안 그럴게. 두 번째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내 고집을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. 솔직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. 예를 들면 미리 말해달라 했는데 계속 미리 말 안 해. 약속만 무조건 잡아.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은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이 사연자님의 감정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연애로 더 빠져드는 거고 분명히 이 상황을 벗어나고 내가 그냥 이 사람 안 만나면 제일 좋은 건데 그 감정적으로 또 그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분명히 조금은 변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몇 번씩 말을 해주니까. 아까 제가 왜 두 가지로 얘기했냐면 남자분들 중에 바뀌어가는 분들도 있죠. 아주 가끔 아닌가요? 근데 안 바뀌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. 다만 이거를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피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짐을 결단을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습관이 변하지 않지만 뭔가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좀 말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. 토요일에 무슨 약속이 잡혔는데
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는데 뭐 조금 구구절절해도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을 해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리가 3, 4일 전인 아닌 하루 전에라도 카톡으로나 전화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연자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딱 고정적으로 해놓고 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사연자님은 이미 많이 참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말만 해줘도 좋을 텐데라는 그 바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, 사연자님은. 그렇죠.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이 조금만 그 조금을 남자들이 못한다니까요. 아유 답답해라. 아이고 답답해라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분이 만난 시간이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20대 후반이니까 뭐 새로운 사람을 당연히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자기랑 결이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. 다만 연애를 하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우연치 알게 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지도 나의 그 기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잘못됐다고 보이긴 해요. 근데 사연자님 또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다. 그리고 나 이 정도까지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뭐 진짜 무덤덤하게 말하거나 관심 없이 말한다면 그거는 끝인데 요 사이에 제가 봤었을 때 1년 정도 사귀었고 대답도 퉁명스럽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무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내가 만날 수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. 이제.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이제 파일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. 근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파일을 키울 필요는 없죠.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게끔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약속을 금요일마다 잡아둔다거나 가족들 행사 같은 경우를 아예 말도 안 하고 나 무조건 안 돼. 이런 사람이라면 벌써 끊어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에 말은 했지만 사연자님 기준에 충족은 안 됐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뭐 제일 좋은 거는 다 친절하게 말해주고 서로가 공유하는 게 많은 게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으니까. 저는 사연자님이 너무 넓은 아량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도 너무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데 너무 다 이해해주고 그럼 뭐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약간 이런 저자세면 상대가 얘는 이 정도 해도 괜찮겠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얘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얘한테는 이 정도도 괜찮아 이런 게 심어질까봐 저는 약간 노파심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. 그런 남자도 있을 거예요. 뭐 지금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내 남자친구 행동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꼈으면 당연히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.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마법의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보죠. 지혜님이 열어주세요. 네,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모르는 게 약이다.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? 모르는 게 약이다.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이 사연을 봤을 때 남자친구가 과연 이 다른 일정들이 다 있는 것일까? 그러니까 지금 지혜님은 확장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확장판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 일정이 있는 게 맞는 것일까?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과의 약속일까? 이런 의심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워낙 계속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. 요즘 좀 너무 버라이어티한 세상이니까. 근데 이걸 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제 점괘가 나온 거죠. 이게 나왔으니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니 지나간 일은 이제 묻어두고 그냥 앞으로 이제 남자친구가 좀 변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가 보인다 하면 그냥 뭐 오케이.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사연자님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감정으로 지금 남자친구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. 근데
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이제 4월이 되잖아요. 뭐 꽃을 구경 갈 수도 있고 나들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이때도 남자친구가 바쁘다고 자꾸 딴 청을 피운다거나 뭔가 말을 돌리거나 약속 있다 그러면 이때는 끊어내야죠. 끊어내야죠. 이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을 비우고 벚꽃 보러 가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맞잖아요. 그리고 여자친구랑 사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 시기니까. 그쵸. 겨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근데 사연자님이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그게 약간 좀 걱정이에요. 이런 케이스에서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자신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거기에는 확실하게 동의하는 바이니까 전 남자친구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조금 더 상황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듣고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아마 댓글을 좀 남겨주실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